코치입니다. 오늘은 ABC 코치보다는 KT콩으로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컨텐츠는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만 볼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생소한 ABC 코치보다는 뭐 제가 이제 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KT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이제 컨텐츠는 제가 이제 크로스핏 지금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히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연재를 할 건데, 또 현재 크로스핏에서 일어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루기에 시간이 너무 뒤로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로스핏 현재라는 폴더, 제 재생 목록을 만들 거고요. 그 재생 목록의 첫 번째 컨텐츠로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크로스핏 지부 등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이제 일 끝나고 어디 가서 촬영을 할까 막 생각을 했는데, 커피숍 같은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을 때 또 바로바로 찍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로서의 어떤 그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컨텐츠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또 가장 또 의식의 흐름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따로 대본을 준비한 건 없고요.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크로스핏 한 지가 뭐 10년이 넘어갔죠.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3년, 14년 차 하고 있고, 이제 정식 지부 등록을 해서 제가 박스를 운영하게 된 시점부터로 따지면 제가 2013년부터인 것 같아요. 13년. 그 센티널 다운타운, 전설의 그 센티널 없어졌죠. 전설의 센티널 다운타운에서 이제 박스 매니저로 이제 정식 지부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이면 몇 년인가요? 지금 2020년이니까 8년 정도 했죠. 8년 정도 이렇게 이제 크로스핏의 어떤 HQ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빗나감 없이, 벗어남 없이 그대로 계속 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꼭 지금이 아니고 한 1,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뭐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지부 등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사람마다 각자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부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게 맞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뭐 이 센티널에서 일을 하면서 정식 지부에서 제가 이제 뭐 헤드코치, 매니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사명감이라든지 뭔가 더 나한테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리복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폰서십을 받는 선수, 앰베서더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사명감이 투철했죠. 크로스핏을 우리나라에 내가 알린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떤 크로스핏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크로스핏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알리고 이런 이제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운영을 계속 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5년부터는 이제 제 스스로의 박스를 오픈을 해서 ABC 박스를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제 박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업적인 그런 나름의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역삼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어떤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지부 등록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는 그때도 그렇고 간판은 달지는 않아요. 근데 뭐 크로스핏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크로스핏이 전광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시점에 이제 정식 지부가 바로 건너편에 같이 시작을 하게 돼요. 정말 우연의 일치로, 오히려 정식 지부인데 바로 역삼역에 있어버리니까 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저는 살아남았고, 그 같이 운영을 했던 건너편에서 했던 박스는 결과적으로는 1년하고 조금 더 지난 후에 이제 박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육관 운영을 혼자 하고 있고, 지부 등록으로 안 된 박스들이나 이런 데가 어쨌든 아예 없진 않거든요. 역삼에도 그 체육관도 있고 또 헬스장하고 같이 하는 체육관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제 스스로도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서 정식 지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HQ에서도 계속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있죠. 알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떤 제가 액션을 취하고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적만 생깁니다. 적. 그 어떤 체육관 중에 한 군데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뭐 그분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정식 지부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글을 썼더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뭐 왜 이렇게 하냐 좋게 얘기를 하다가 저 입장에서는 얘기했죠. 아니 너네가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한번 세무조사 한번 맞아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지부 등록 그거 한 거 갖고 이렇게 하는데 너 한번 내가 다르게 해가지고 너 한번 그런 식으로 불이익 줘볼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그거에 겁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크로스핏 HQ에서 감당을 해줄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감당을 해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지부 등록 문제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다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부 등록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론 형성, 그 다음에 크로스핏도 레벨 1 자격증을 꼭 따고 가르쳐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알린 결과 굉장히 모범적으로 체육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더 안 하는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모범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지만 사실 비즈니스는 저희가 하는 거지 크로스핏에서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HQ의 어떤 정식 지부로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운영 능력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떨어지게 됐을 때 사실은 뭐 크로스핏의 어떤 상표권이 우리를 그거를 가지고 서포트 해주진 않아요. 그거는 각자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어떤 그런 지부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곳에 대한 어떤 제재를 뭐 말은 가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자기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뭐 거기 상호는 어떻게 되고 이메일은 어떻게 되고 뭐 홈페이지 사진 그다음에 뭐 크로스핏이라고 적혀 있는 증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적어서 자기들한테 리포트를 하래요. 한마디로 고자질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막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해야 돼? 자기들이 해주질 않는 망정.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냥 귀찮아서 안 했어요. 막 뭐 이슈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지나간 지가 이제 몇 년이 됐죠.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지부 등록을 안 한 분들과 소통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소통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제가 크로스핏 대회를 하잖아요. 지금 뭐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로어톤부터 시작을 해서 로어톤 2013년부터 제가 계속 하고 있고 뭐 트라이어톤이라는 대회도 했고 또 바벨왕이라는 대회 뭐 이런 크로스핏 커뮤니티를 위한 대회들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K박스 라이즈라고 하는 대회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지부 등록을 안 한 체육관의 어떤 회원님들 그리고 오너분들 하고 약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습니다. 아예 뭐 소통을 할 수도 있었지만 뭐 사실 저도 비즈니스도 바쁘고 저 할 일도 바쁘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얘기 나눌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소통을 좀 하게 되고 또 저도 그런 소통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과연 지부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것인가?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 스스로도 약간 이제 딜레마에 약간 봉착을 했다고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HQ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액션은 굉장히 늦습니다. 늦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지부 등록을 안 한 데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부터가 이제 그 발상에 약간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크로스핏 그 2011년에 오픈을 할 때 지부 등록을 하든 지부 등록 안 하든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크로스피터들을 위한 대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로스피터라는 그 주체를 크로스핏 지부 등록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로만 한정을 지었다고 하면 지금 언어필리에이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회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월드와이드로 오픈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가라지에서 하든 헬스장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이게 크로스핏 오픈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피터는 어디서든 그 크로스핏의 방법론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크로스피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물론 오너분이 크로스핏의 어떤 그런 뭐 명성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지부 등록을 그냥 무시하고 지부 등록을 안 하고 했다고 쳐요. 당연히 뭐 하고 해야 되지만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HQ에서 법적 소송을 해야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경을 안 쓰는 법이죠. 네. 그래서 지부 등록을 안 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가 있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크로스핏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크로스핏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지부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영향을 받고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을 키우는 그런 그룹 클래스 형태로 수업을 한다. 결국 그게 크로스핏이 아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 있는 회원님들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정식 지부에 와서 상담을 받거나 할 때 운동 어디서 하셨나요? 그러면 어디서 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뭐 체육관 이름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정식 지부에서 하신 분들은 그냥 뭐 체육관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런 데서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냥 했어요. 뭐 얘기를 안 밝히려고 해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들도 약간 괜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크로스핏을 했는데 어디서 했다고 말을 못해. 이게 뭐죠? 이게? 예. 물론 이제 오너분이 등록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HQ에서 이미 약간 뭔가 혼란스러운 시스템을 시작부터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지부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많이 듣게 되고 이런 회원님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그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부 등록이라고 하는 이 틀 하나로 이제 크로스피터냐 아니냐를 나눌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지부 등록을 꼭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못 해줘. 뭐 이런 계속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저 스스로도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단 한 번도 제가 크로스핏 체육관을 이제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제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지부 등록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과연 그럼 지부 등록이 아닌 점이 없었던 걸 가지고 무엇을 얻었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크로스핏이라는 이름을 쓰고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리 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걸로 많이 얻은 거죠. 얻은 거지만 사실 그 이상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각자 이제 스스로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어쨌든 저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만 좀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의 한 7%, 10%도 안 되는 인구가 운동을 한다고 해요. 피트니스. 그 피트니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크로스핏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예. 누구나 시도를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누구나 버티고 계속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크로스핏을 가지고 어떤 이 크로스핏의 방법론은 좋지만 크로스핏이란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 자체가 과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크로스핏 HQ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는 사실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없고
뭔가 HQ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뭐 오히려 그냥 더 라이트한 어떤 개념으로 뭔가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네, 막 지금 이제 의식의 흐름이 막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부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지부 등록을 안 하고 이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은 다 사짜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크로스핏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지부 등록을 안 하고 크로스핏을 가르쳐요. 그럼 그 사람은 사짜입니까? 되게 유명해요. 막 다 알고 있어요. 예, 누구나 알고 있어. 그 사람은 크로스핏이라는 체육관 이름을 쓰지 않고 체육관을 해요. 근데 결국은 크로스핏 가르치는 거잖아요. 와드 가르치고 뭐 하고, 그리고 뭐 해시태그에 뭐 뭐뭐뭐 크로스핏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까지 이거를 막을 수 없어요. 해시태그 어떻게 막죠? 법이 있나요? SNS를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법은 아직은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핏 HQ에서도 크로스핏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애매하죠. 어디 크로스핏? 당연히 상업적인 목표로 그걸 했을 수는 있겠지만 SNS까지 법적으로 아직 제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역 크로스핏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누구나 아는 되게 유명한 크로스피터가 체육관을 하는데 지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하고 근데 크로스핏을 가르쳐요. 그럼 그 사람을 사짜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이 크로스핏의 어떤 기본도 모르는, 여기에선 크로스핏을 배우면 안 되는 곳일까요? 네, 그거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가 문제냐. HQ가 더 입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인 거예요. 아예 뭐 HQ에서도 뭐 입장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뭐라고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어디서든 다 크로스피터라고 해놓고 상업적인 거와 연결이 됐을 때는 그럼 이렇게 나눠. 이렇게 나누면서 또 제대로 관리도 못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니. 그럼 우리 보고 이제 고자질만 하래요.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그런 지부 등록 안 하고 하는 데를 자기들한테 리포트를 해라. 약간 끈악풀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어쨌든 적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돈을 받고 사람들 다 느끼잖아요. 뭐 딸랑 연말에 카드 하나 온다. 뭐 이번에 연말에 카드랑 스티커 왔더라고요. 저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거 뭐 붙여봤자 뭐합니까? 예, 그거 뭐 왔다고 뭐 이렇게 3,000불짜리 카드 왔습니다 얘기하면 뭐예요? 누가 뭐 알아줍니까? 사실 SNS 올리면 못해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HQ에서 뭐 사실은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크로스핏 자체가 더 운동의 방법론으로 메서돌러지 이런 철학으로서 발전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이런 스포츠로서 발전을 하려면 이제는 이 운동 자체에 불이 꺼져 버렸네. 네, 지금 제가 아주 다 보니까 그냥 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집중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시간도 잘 보이네. 19분 정도. 오늘 말을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디오가 끊기지 않게 계속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 꺼져가지고 또 까먹었네요. 얘기를. 근데 어쨌든 맞아요. 크로스핏 HQ에서 어떤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다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단추를 잘못 깼고, 그 다음에 HQ에서 이 부분들을 수습을 하려면, 그리고 운동 방법론으로서 훨씬 더 발전을 하려면 이거를 좀 이렇게 상표권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따지면 계속 상표권이라는 걸로 묶여 있으면 이게 발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크로스핏 선수들 올림픽에서 보고 싶은데 올림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의 어떤 그런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어야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상업적인 단체에서 이제 열리는 그런 대회인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크로스핏이 워낙 팔로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너무 처음에 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이 대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크로스핏 게임즈를 간다,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명예, 뭐 거기서 상금을 받고 안 받고, 이 어마어마한 명예,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를 가지고 그걸 위해서 막 진짜 이렇게 힘든 운동들을 견디고 하잖아요, 크로스핏 지금 선수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도 그랬고, 시작할 때. 근데 그 시스템도 이제 뭐 엉망으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렉 그레스먼이. 뭐 되게 존경하는 코치입니다. 저의 어떤 운동적인 그런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어쨌든 어떤 이슈로, 페이스북과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닫아버렸잖아요, SNS 계정을. 그리고 뭐 유튜브 계정도 다 닫아버리고, 게다가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가 너무 포커싱을 받는다는 이유로, 크로스핏은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스포츠가 너무 발전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직원들을 막 크로스핏 게임즈와 관련된 디파트먼트에 있는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게임즈 시스템 완전 통째로 하루아침에 자기 맘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리저널 바라보고, 리저널, 크로스핏 오픈, 리저널, 게임즈, 이 루트가 가장 명예로운 루트잖아요. 다 그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아시아 리저널 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게 열렸을 때 거기에 너무 나가고 싶어 했고, 그게 없어졌지만 호주에서 퍼시픽 리저널 나가면서 더 관문이 어려워졌으니까, 와, 거기에 나가니까 훨씬 더 큰 명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예를 위해서 계속 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리저널 다 날아가고 이제 생셔널이래요. 예, 생셔널 뭐 대회 뭐 몇십 개 있어요, 전 세계에. 오픈 1등만 나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픈 시스템을 신뢰를 해야 될까요? 자기 주변에 막 다 지인들만 있는 거예요. 다 지인들이 저지 봐주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대회를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회로서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대회를 운영해 보면서, 이번에도 K박스 라이즈 막 대회 나왔지만은 영상 보면서 정말 그 영상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거 옆에서 저지 봐주면서 한다고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오픈에서는 이제 한 명밖에 못 나가죠. 그 바늘구멍 하나, 그럼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최대한 선수한테 유리하게 가겠죠. 뭐 어쨌든 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또 어쨌든 뭐 생셔널이니 뭐니 약간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스포츠를 다 죽여버리고 선수들 다 죽이고 그냥 하나의 요 스포츠다. 굉장히 오픈도 그렇고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고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축소돼 버렸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전을 시켜야죠. 어떤 운동이든, 스포츠의 어떤 운동 보면 다 스타가 있잖아요. 축구에는 뭐 호나우두, 이 사람은 욕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뭐 농구에는 마이클 조단이 있었듯이, 이런 스타를 보면서 따라가고, 우리가 그 스타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를 보면서 이거를 시도하고 내가 내 수준에서 열심히 하자, 이런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그 매니아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수층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서 스포츠가 성장을 하는 건데, 그걸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지금 뭐 우리나라 선수들 엄청 열심히 크로스핏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솔직히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한 명밖에 오픈해서 못 나가요. 그럼 나머지 생셔널로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생셔널 대회에서 뭐 3위 안에 들어간다? 정말 쉽지 않은 대회죠. 중국 대회 리치 프로닝이 와버리는데, 중국 대회 뭐 피코우스키 이런 애들이 와버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물론 그거를 막 눈치 작전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바늘구멍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지부 등록, 비지부 등록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대회 쪽으로까지 빠졌는데, 어쨌든 이게 크로스핏이 성장을 하려면 좀 이 상표권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발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죠. 이 운동 방법론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팔로잉을 할 게 없다. 지금까지 계속 팔로잉을 했고 거기에서 내가 사실은 얻어낼 게 없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 팔로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언제 안 해도 무방해요. 언제 안 해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제가 크로스핏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알리고 이런 약간의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커요. 거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방법론, 코칭 방법 굉장히 좋죠. 근데 그냥 주나요? 다 제가 돈 투자해서 받은 거고 제가 다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수업하고 그런 어떤 좋은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제가 지불을 하고 다 제가 받아와서 한 거지. 크로스핏에서는 단 한 개도 공짜로 뭘 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거기에 크로스핏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팔로워들을 끌어주는 만큼의 누구보다 더 열심히 팔로잉을 했고, 누구보다 크로스핏을 정확하게 올바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가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누구보다 더 서운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그 비전이 보여야죠. 크로스핏을 계속 팔로잉을 하면서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요새는 모르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이게 막 연령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스케일링 하고 이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좋죠. 그건 이미 크로스핏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기치를 들고 했던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성장을 하려면 이 운동 자체를 노년층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젊은 층에서도 더 폭발적으로 할 수 있게 계속 그런 부분을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보면 포지션 다 죽여버리고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크로스핏 지금 10년 넘게 해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되게 지금 저도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당연히 크로스핏 관련된 컨텐츠로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뭐 이거에 대한 다 각자의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같이 크로스핏을 오래 했던 사람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제가 올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본인의 의견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댓글로서 소통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부 등록을 해 마라? 그거는 당연히 이 크로스핏이라는 걸 가르치려면 당연히 지부 등록도 지부 등록인데 이 운동을 많이 해봐야죠. 이 운동을 어쨌든 체육관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아니면 정확하게 자기를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 밑에서 운동을 적어도 1, 2년 이상은 크로스핏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크로스핏을 가르치고 이런 이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루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핏을 가르치려면 크로스핏을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지부 등록하는 게 부담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러면 사실은 체육관 이름에 크로스핏을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저희 로고에 보면 크로스핏이 없어요. 바뀌었어요. 저희 로고로 ABC 핏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는데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계속 크로스핏 체육관을 할지 아니면 결국은 크로스핏에서 이제 어쨌든 가지고 온 그 방법론을 들고 아예 크로스핏이라는 이름을 상업적으로 안 쓰고 제가 그냥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의 운동을 가르칠지, 이거를 어쨌든 제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써야 될 그런 약간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써야 될 어떤 그런 꼭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려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을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이러니
사실은 지금 지부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더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크로스핏을 체육관을 하려면 당연히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크로스핏을 가르치고 이제 정식 지부 이 체육관에서 하면서 지부 등록을 다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왔지만, 만약에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크로스핏은 아예 다 빼는 거죠. 뭐 크로스핏을 안 한다고 해도 이 스트렝스와 컨디셔닝, 이 운동의 어떤 그룹 수업이라는 틀을 잘 만들어서 뭐 회원님들한테 만족감을 주면 그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부 등록 안 하고 크로스핏 이름 안 쓰고 그냥 요새 어떤 그런 그룹 운동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황하게 지금 한 30분 정도 뭐 약간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많이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지부 등록을 해 마라, 이거는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크로스피터가 아니다, 크로스핏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너무 1차원적이고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코치의 자격 여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HQ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하지만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뭐 이런 굉장히 경력이 높은 코치가 크로스핏이란 체육관에 크로스핏은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식 지부 등록을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크로스핏이 아닌 건 아니고, 이게 진짜로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크로스핏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어떤 코치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방법론 좋아하고 크로스핏의 빅팬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부 등록의 그 가치를, 지부 등록을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만큼의 어떤 리워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돌아섰다, 더 하기는 어렵다. 엄청난 빅팬이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HQ가 좀 풀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맹목적으로 다 이렇게 팔로잉을 하는 시대는 얼마 안 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부 등록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크로스핏 트레이너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HQ에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죠. 좀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고, 첫 주제인 만큼 좀 자극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코너에서 이제 크로스핏의 현재 뭐 이런 이슈, 이런 코너에서는 좀 지금 현재 HQ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또 좀 논쟁할 만한 것들, 뭐 논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발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소통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글들을 남긴 거니까, 체육관 오너분들도 뭐 이걸 듣고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약간 이런, 뭐 당연히 이미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쓴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쓴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뭐 맨날 크로스핏 최고예요, 크로스핏 뭐 짱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발전을 하려면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악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오히려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한 34분 정도 제가 혼자 차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뭐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막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뭐 지부 등록 여부에서 갑자기 게임즈로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핏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실 텐데 저도 많이 힘듭니다. 다 같이 힘내고 우리 어서 좀 훌훌 털고 빨리 이제 대회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트공이었습니다.